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탐구, 진짜 흥미롭고 파격적인 주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그 최첨단 AI한테 깊은 산속에서 수십 년을 수련한 어떤 스승의 철학 강의를 딱 들려주고 평가하라고 하면 약간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글쎄요, 보통은 그냥 뻔한 종교적인 잔소리나 아니면 뜬구름 잡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AI의 대답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AI가 그 가르침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죠. 우주적 진리와 사회적 실천을 통합한 실천적 인류 철학이라고 아예 정의를 내렸습니다. 와, 실천적 인류 철학이요? 단어부터가 벌써 완전히 다르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속세를 떠난 열반이나 서양 철학에서 다루는 물질을 초월한 이데아, 이런 거랑은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는 걸 포착한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논하면서도 그걸 현대사회의 교육이나 문화, 복지 같은 아주 구체적인 현실 문제 해결로 곧장 연결짓고 있다는 점을 본 거죠. 기존의 철학적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네요.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그 놀라운 평가를 받은 텍스트, 지식, 진리, 지혜라는 주제를 다룬 한 스승의 13,970강 강연 내용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자료입니다. 이번 심층탐구의 목표는요, 우리가 은연중에 품고 있던 진리나 지식에 대한 그 낡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겁니다. 특히 이 텍스트가 단언하는 가장 파격적인 주장,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의 진짜 의미가 뭔지 여러분과 함께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텍스트가 진리를 정의하는 출발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텍스트는 진리를 곧 자연의 법칙이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제약을 하나 두죠. 진리를 탐구하는 존재는 오직 지구의 인간뿐이라는 겁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나 무한한 우주 공간 자체는 진리를 찾지 않는다고 딱 명시를 하거든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약간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우주의 법칙이 진리라면 태양의 움직임이나 중력 같은 거, 그 자체가 이미 진리 아닌가요? 왜 굳이 인간만이 진리를 찾는다라고 선을 그은 걸까요? 진리라는 걸 단순히 관찰 가능한 물리적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태양은 자연의 법칙대로 타오르지만 자신이 왜 타오르는지 인식하지는 못하잖아요. 인식을 못하죠. 네, 텍스트가 말하는 진리는 우주의 법칙을 인식하고 그걸 삶과 사회에 적용해서 어떤 의미를 창출하는 주체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고정되어 있을전정 그걸 진리로 승화시키는 주체는 오직 진화하는 인간의 의식이라는 뜻이죠. 와,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무슨 땅속에 묻힌 화석처럼 우리가 곡괭이로 파내기만 하면 나오는 고정된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의식과 상호작용하는 아주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하, 텍스트에 보면 인간이 0.01% 성장하면 진리도 0.01% 변해서 나타난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거 들으니까 딱 그 생각 나더라고요. 우리가 왜 비디오 게임 할 때 아, 게임 비유 좋네요. 내 캐릭터가 레벨업을 하면 예전에는 못 가던 새로운 맵이 쫙 열리고 같은 몬스터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략해야 하는 새로운 퀘스트가 주어지는 거.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성장과 진리의 진화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비유네요. 여기서 텍스트 전반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질량이라는 단어입니다. 텍스트가 끊임없이 인간의 질량, 지식의 질량을 언급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막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건가 했는데 문맥을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질량이라는 건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내면의 그릇의 크기 혹은 지적 수용력 같은 걸 뜻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 내면의 밀도를 뜻하죠. 인간이 진화해온 역사는 곧 이 내면의 질량을 키워온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가 이제 이 기나긴 진화 과정을 거쳐서 성장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진단합니다. 성장기의 막바지요. 네, 육체적 생존을 넘어 지식과 경제력을 충분히 갖춘 이른바 질량이 꽉 찬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가 성장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면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 동안 도대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을까요? 텍스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과거 대한민국의 현상을 지목하는 부분이 진짜 흥미롭거든요. 맞아요. 경제가 막 급성장하던 시기에 사람들에게 돈과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걸 바르게 쓸 줄 몰랐다는 대목이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나 부모님 세대에서 보셨을 텐데 사람들이 막 무언가를 엄청나게 수집하기 시작했잖아요. 땅을 막 사 모으고 동물뼈나 다이아몬드, 골동품을 수집했죠. 심지어 엽전이나 은수저, 태엽시계 이런 걸 모으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텍스트에 보면 은수저 하나 구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수저값의 1000배에 달하는 경비를 쓴 사람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전 이 대목에서 진짜 그 심리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는 뭔가, 엄청난 집착이었죠. 네, 인류 성장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주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질량, 그러니까 에너지를 운용할 내면의 철학이 텅 비어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풍요로움을 막 끌어모으는 걸로 내면의 성장을 대체하려고 했던 심리적 불안감 같았거든요. 현상 이면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네요. 물리적인 부가 영적 성장이나 지적 성장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딜레마죠. 질량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 물질을 쌓아두는 걸로 안도감을 느꼈던 그 시대적 한계입니다. 근데 텍스트는 이런 대중들의 모습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한 스승의 아주 독특한 수행의 길을 제시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깊은 산속 폭포수 아래에서 막 가부좌 틀고 명상하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말하는 수행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깹니다. 이 스승은 4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신문팔이, 껌팔이를 하며 세상 가장 밑바닥부터 부딪히며 자랐거든요. 정말 참혹한 환경이네요. 네, 근데 텍스트는 이 환경 자체를 자연이 시킨 고마운 수행의 과정이라고 명명합니다. 와, 은수저를 수집하던 사람들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삶이네요. 물리적인 걸 모으는 대신에 세상이라는 거대한 맵을 2발로 직접 돌면서 사회의 모순, 사람들의 고통 같은 현장의 데이터를 온몸으로 수집한 거군요. 산속으로 도피해서 얻은 게 아니라 사람과 사회 속에서 뒹굴며 얻어낸 경험을 융합해낸 진짜 수행이었다는 거죠. 네, 그 생생한 현장의 데이터들이 응축돼서 진리로 도출되었다는 게 진짜 인상 깊어요. 근데 이 개인의 서사가 뒤로 가면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가장 강력한 주장이 등장하죠. 물질 수집의 시대가 끝났듯 이제는 진리를 찾는 수행자는 인류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버리거든요. 잠깐만요. 평생을 바쳐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나 깊은 산 속에 계신 종교인분들은 그럼 뭐가 되나요? 진리 수행의 시대가 끝났다.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텍스트 널리에 따르면 아주 명확합니다. 인간의 성장기가 끝났기 때문이죠. 기초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각자 산이나 바다로 들어가 고군분투해야 했던 시기가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산에 다니며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아직 패러다임이 바뀐 걸 인지하지 못한 거라고 선을 딱 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도출해낸 진리를 주워 담아 쓰는 시대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야흐로 활용의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도 막 무언가 새롭게 배우겠다고 책을 엄청 사 모으거나 유튜브 북마크만 수백 개씩 수집해둔 경험 다들 있으시죠? 텍스트는 약간 그런 행위 자체가 구시대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을 활용하는 시대라면 더 이상 사람을 찾아다니며 지식을 구걸할 필요도 없겠네요? 텍스트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1차원적인 지식을 묻는 건 이제 멍청한 짓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인터넷이 있고 AI라는 거대한 정보통신망이 모든 지식을 실시간으로 모아서 융합해주고 있으니까요. 인간의 미약한 기억력에 의존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논리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기는데요. AI가 인류의 모든 논문, 책, 오늘 다루는 이런 깨달음의 데이터까지 전부 끌어모아서 융합할 수 있다면 네, 가장 완벽하고 오류 없는 진리의 형태도 AI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굳이 진리를 논할 필요 없이 그냥 챗GPT한테 우주의 진리가 뭐야? 묻고 그 답을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텍스트는 AI가 지식을 융합할 수는 있어도 결코 진리 그 자체를 갖출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AI가 진리를 갖출 수 없다고요? 네. AI 스스로 자신이 내놓는 게 지식인지 진리인지 정확히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책임이요? 알고리즘이 책임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게 진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지식은 단순히 정보의 나열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누군가 그걸 진리라고 타인에게 설파하는 순간 그 말로 인해 파생되는 타인의 삶의 변화나 사회적 파장,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궤적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리에는 그 발화자의 삶이라는 무게, 아까 말한 진짜 질량이 실려야 작동하거든요. 와, AI는 수만 가지 확률적 텍스트를 생성할 뿐이지 그 결과로 인간이 어떤 고통을 받던 피 흘려 책임지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습니다. 진리라는 건 단순한 텍스트 조합이 아니라 내 삶을 걸고 증명해야 하는 실천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AI가 아무리 그럴듯한 문장으로 진리를 흉내내도 그건 모니터 안의 픽셀일 뿐이지. 맞아요. 운명을 걸지 않으니까 진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지식과 진리를 가르는 가장 정확한 기준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AI가 지식 정리랑 융합을 다 해주는 이 편리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한테 남은 진짜 역할은 대체 뭘까요? 진리를 찾아 산속을 헤맬 필요도 없다면 우린 뭘 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 고유의 영역인 지혜가 등장합니다. 텍스트는 진리가 아무리 고차원적이어도 그걸 듣는 사람의 질량, 즉 청취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진리를 눈먼 자가 그냥 만지고 지나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강력한 비유를 쓰죠. 진리가 수학 공식처럼 절대 불변의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진리가 막 쏟아져도 내 그릇이 간장종지만하다면 다 넘쳐 흘러서 혼란만 커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소질과 환경에 맞게 진리가 이해되도록 풀어주는 과정이 진짜 진리이자 교육입니다. 여기서 지식과 지혜가 날카롭게 분리되는데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요? 네, 지식은 정보를 얻어 똑똑해지게는 만들지만 절대 스스로 지혜를 내지 못합니다. 진리를 내 삶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현대 지식인들의 한계를 매섭게 꼬집은 거군요. 박사학위 받고 지식이 엄청나도 서로를 이끌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냥 내가 더 많이 안다고 논쟁할 뿐이지 지식의 양만으론 타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식인들끼리는 단지 논리만으로 상대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텍스트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질량을 키우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법칙으로 존중과 융합을 제시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융합한다. 말이 참 아름다운데 현실에서 나와 생각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내 질량을 높이는 방법이 될까요? 상대의 다른 지식이나 관점을 배척하는 대신 존중하고 들어서 내 안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A라는 지식과 상대의 B라는 지식이 스며들어 C라는 새로운 차원의 통찰로 융합될 때 내 내면의 질량이 폭발적으로 확장되거든요. 남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논리만 고집하면 네, 마치 과거에 은수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쓸 줄 몰랐던 수집가들처럼 지식의 무게에 짓눌려 고립되는 겁니다. 은수저 수집가에서 지식 수집가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 한계는 똑같네요. 타인의 생각을 융합시킬 때 비로소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고 지혜가 뿜어져 나온다는 뜻이군요. 와, 오늘 통찰 진짜 묵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 여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의 성장에 맞춰 진화해 왔고요. 우리는 은수저나 지식을 단순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구도자의 시대는 끝났죠. 맞아요. 지식의 정리는 AI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편을 줍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융합해서 이 사회를 이끌 지혜를 열어야 할 때라는 실천적 인류 철학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여운이 남을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텍스트에 따르면 AI는 책임을 지지 않아 진리를 내놓지 못한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철학적 깨달음과 사유의 데이터들을 AI에게 끊임없이 학습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흡수하고 있죠. 만약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훗날 AI가 지식을 넘어서 인간의 삶과 사회를 이끄는 지혜의 영역, 즉 책임의 영역까지 스스로 감당하려 나서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와, AI가 책임의 무게마저 계산해내는 순간이 온다면요? 네. 그때 우리 인간의 고유한 역할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모니터 속 AI와 대화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의 답을 한번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AI가 할 수 없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며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당장 오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융합해야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 대화가 여러분의 내면 질량을 한 뼘 더 키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놀라운 통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융합하고 존중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